네, 2021년 11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산 이재명은 죽은 전두환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의 박정균 논설주간이 상당히 읽어볼 만한 칼럼을 썼습니다. 낙원을 꿈꾸는 이상주의 정치, 지옥을 부른다. 이런 제목이었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 지옥의 사자. 무참히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공포에 빠진 시민들에게 신흥 종교단체 지도자가 전하는 신의 메시지는 너희는 더 정의로워져야 한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모티프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균 주관은 질문을 하죠. 이게 진짜 신의 메시지였을까? 아니면 신을 가장한 신흥 종교단체의 지도자 목소리였을까? 그러면서 최근 역사를, 가까운 역사를 보게 되면 신의 메시지를 독점한 자들이 되레 지옥을 만든 사례가 매우 많다라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 중세의 종교재판, 마녀재판, 히틀러가 일으킨 게르만 우월주의에 의한 2차 대전, 빈자도 부자도 없는 평등한 세상 만들자고 하던 공산주의, 문화를 앞세웠지만은 홍위병을 앞세운 야만적인 사형, 법적 근거 없이 형벌을 주는 숙청했던 문화혁명, 우리는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녔던 주사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만 행복했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에서는 이상주의가 실패하기 마련이다. 왜? 사람이 갖고 있는 이기심 때문이다. 사람 본성이 이기심인데 어떻게 이상주의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이기심하고 공동체의 이상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정치다. 네. 우리 서울법대를 나온 박재균 주관이 많이 공부가 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게 바로 독재다.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독재가 뭐 어마어마한 사람만 독재하는 줄 아세요? 문재인이가 독재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이가 독재할 사람입니다. 지금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에 실패한 이상주의의 망령이 돌고 있다. 혁명이 아니었던 촛불 시위를 혁명이라고 우기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 자체가 웃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생 직 걱정 없는 대한민국처럼 꿈같은 목표를 내세우더니 정책이란 정책은 내놓은 족족 실패에 벼락거지를 양산한 부동산 정책. 사람은, 특히 청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사는데 그 희망이 없는 땅이 지옥 아니고 뭔가. 그리고 너희 2%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듯이 보복적인 종부세 폭탄을 투하하는 것이 정권말의 풍경이다. 이렇게 박 주관이 썼습니다. 그리고 덧센 분이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억강부약으로 모두가 평등한 대동세상을 만든다는 이재명 후보다. 이 지구의 역사에 대동세상이 구현된 나라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 대동세상.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건데 소강사회, 대동사회 뭐 이렇게 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등소평도 얘기했던 거고. 쉽게 말하면 대동사회는 유토피아로 보시면 돼요. 소득도 주택도 대출까지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나라. 그러한 낙원이 있다면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라고 이제 우리 박주관이 썼습니다. 억강부약. 이재명 씨가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재명 씨를 쭉 지켜보면서 저 친구의 운동권적 사상하고 뭐 고전을 인연으로 쭉 보면은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 중앙대학교 운동권 누구에게 빚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상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그냥 아바타처럼 하고 있는 거죠. 억강부약은 이 양반이 어디서 끌고 왔나 쭉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분은 다산정예경 사상을 강조했던 박성무 씨입니다. 강자의 부당한 욕망을 제지시키는 억강, 약자의 삶을 보듬는 부약, 그리고 특권과 반칙까지 없애지 않은 공평, 이것이 바로 요순 정치다. 요순. 청동기 시대 때 얘기입니다. 청동기 시대.
요순, 우탕, 문무, 주, 공부터 중국의 역사가 주나라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요순 정치의 최종 목표인 대동세상까지 이르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주장이 있는가, 이렇게 박성무 씨가 쓴 적이 있죠. 중국이 대동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5,000년을 떠들었지만 안 됩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안 됩니다. 저도 중국 공부하면서 요임금, 순임금, 문무주공 살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만요. 그 후대에는 지독한 독재자들이 나왔습니다. 뭐 거랑도 나왔고요, 주왕도 나왔고. 억강부약이 어디서 나왔나? 중국 고사성어를 찾아보면 재미있죠. 중국 고사성어가 굉장히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중국 역사책, 중국은 25사라 그래서 중국의 한나라가 무너지면 그 다음 왕조가 한나라의 역사를 쓰잖아요. 그게 한서. 명나라가 무너지면 명사, 송나라 무너지면 송사, 이런 식으로 쭉 써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에 보면은 나오는 하나의 표현 문구일 뿐입니다. 그 중에 와닿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억강부약이라는 단어는 그 조조하고 유비하고 손권이 다퉜던 삼국지, 중국의 후한말의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역사책 삼국지에 조조의 나라가 위나라죠. 위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위지가 있고요. 거기에 왕수라고 하는 인물을 다는 왕수전에 나옵니다. 조조 밑에 있던 관료였죠. 상당히 깐깐했습니다. 위군이라고 하는데 태수를 했습니다. 후한 때의 군은 지금 우리나라 도보다 중국의 성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그는 억강부약하고 상벌을 명확히 해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이 왕수전에 있습니다. 억강부약만 해서 그는 칭송받은 게 아니라 상벌을 매우 명확히 했고, 그리고 한 번은 조조가 의심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 매우 청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억강부약하는 것 갖고는 절대로 위대한 지도자가 안 되고, 청렴해야 되고, 상벌을 명확히 해야 되고, 백성을 위해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박성무 선생 주장을 보고 그냥 따라왔는지 이재명 씨가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죠. 네.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억강부약과 비교되는 말에 권선징악이 있습니다. 강한 것을 억누를 게 아니라 저는 악을 징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정의롭다면 오히려 그 강은 키워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약한 정의라면 그런 약한 건 키워야 되겠지만 강한 정의라도 정의라면 그거 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나쁜 악을 눌러야죠. 강악을 눌러야죠. 무조건 강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권선징악이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약한 것 중에 아주 그 세상 괴롭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터져나오면 세상 아주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공산주의 사람도 별거 아닌데 약한 거에 터져나서 사람들 헷가닥하게 만드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잖아요.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키워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요, 선악을 따져서 한 개혁도 십자군 전쟁이니 공산주의니 마녀사랑이니 종교개혁이니 종교전쟁이니 문화혁명이니 주사파 등등 보게 되면 선악을 따져서 한 것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무조건 억강부약하라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상벌이라도 명확하게 해야지. 진짜 왕수가 억강부약 떠드는 이재명 보게 되면 어휴 저 답답이 그럴 겁니다. 지금 메타버스인가요? 매주 타는 민생버스인가 그거 지금 이재명 씨가 타고 3박 4일간 호남 돌고 있죠. 28일날 나주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쌀 27만 톤을 정부가 매입해 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기재부에 지시나 지휘할 수 있다면 금방 하겠는데 제가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을 안 들어준다. 그 전날인 강진군에서는 기재부는 죽어도 안 잡힌다. 홍남기 장관님 이런 분들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좀. 그때 한 참석자가 홍 부총리와 기재부를 맴매해야 된다. 두드려 패야 된다 그러니까 두드려 패는 것은 안 되고 맴매. 대통령으로 뽑아줘서 힘을 좀 주세요. 써보일 테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재부 개편론을 여러 차례 주장한 적이 있죠. 아마 기재부 손대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되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게 또 터질 겁니다. 29일 날 이재명 씨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씨가 주장했던
취임 후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50조 원 지원 공약을 수용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민생 대통령이다.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광주는 그래서 정치는 잘 못했는데 경제는 잘했어. 먹고 살기 좋았어.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경제 잘하려면 정치 잘해야 됩니다. 정치 엉망인데 경제 잘할 것 같아요? 둘이 따로 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정치과하고 경제과가 따로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정치과 경제과를 같은 단과대학에 모아놨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예외적이죠. 일본에서는 정치경제학부죠. 정치경제가 같이 가죠. 정치와 경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가 광주에서도 어떤 걸 하고 있는가 하면 양림교회에 가가지고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범죄, 반인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해 반드시 영원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있는 배상한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된다. 이순자 씨가 남편 재임 중 과오 사과에 대해서 재임 중 일에 대해서만 미안하다고 했는데 재임 전의 일은 미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5.18 광주를 폄훼하고 희생자를 모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두환 씨는 시자를 붙이기도 아까운 사람인데 얼마 전에 사망해 어제 발인했다. 하필이면 같은 날 전두환에게 총알을 맞아 허리를 다쳐 평생 반신불수로 산 분도 세상을 떠났다.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죠. 전두환에게 총알을 맞았다. 사실인가요? 학살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위험한 얘기죠. 독일이 나치가 학살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처벌하고 있고 배상하고 있고 진상규명을 하는데 국가가 힘을 쓰고 있다. 좋은 얘기했어. 이재명 씨. 그래. 희생을 모면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해야 됩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광주 문제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광주에서 희생된 시민 중에 반수 이상이 카빈이 박혀 있습니다. 카빈 총알이 박힌 사람들이 총을 맞고 숨졌는지 시신에 박혔는지 순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수는 카빈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야죠. M56 맞은 사람들은 군인이 쏜 게 분명합니다. 근데 왜 카빈 쐈을까요? 이렇게 학살을 한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하다 안 되니까 북한이 왔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온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럼 누구예요? 누구냐 이겁니다. 이걸 찾아서 그 학살자를 처벌하세요, 이재명 씨. 두 번째,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근처로 갔다가 피살돼서 태워졌습니다. 처절한 학살을 당했는데 그 학살자에 대해서 이재명 씨 책임 추궁하시고 진상규명 하십시오.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 씨는 학살자는 천수를 누렸는데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 왜곡과 망언에 가슴이 미어진다. 맞죠? 학살자, 광주에서 카빈총 맞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숨지게 한 사람 학살자죠. 그 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거나 일부는 돌아가셨겠지만 배회하고 있습니다. 잡으세요, 이재명 씨. 근거 없이 전두환이라고 단언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거에 대해서 그 학살자 잡으세요. 저는 이재명 씨를 보면서 제대로 사실규명도 못하면서 전두환 욕하면서 자기의 정의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전두환만큼 해낼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전두환은 거의 집권 8년 동안에 10% 가까운 매년 고성장을 기록했고 물가도 잡았고 올림픽도 했고 진짜 많은 거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만큼 클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40년도 더 후반에 태어난 지금 정치활동하는 이재명 씨가 아직도 광주를 붙잡고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단을 갖고 놓은 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공성계죠. 패전계 중에 하나가 연한계, 공성계가 있는데 내가 패전할 것 같을 때 한번 써볼 수 있는 계략 중에 하나가 공성계입니다. 그때 공명이 이겼죠. 죽은 공명이. 지금 보게 되면 권력을 쥐고 있는 이재명 씨가 이길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농락당할 것 같아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의 모든 세력들, 교황과 차르, 메르테니와 끼조,
프랑스의 급진자파와 독일의 경찰이 이 유령을 사냥하려고 신성 동맹을 맺었다. 이게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 서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개혁하자, 공산주의가 무서워서 신성 동맹을 맺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공산주의가 지금 웃음거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유령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악 구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악 구분을 해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외쳤던 공산주의는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확실한 모도 없이 뭐 막 떠들고 있어요. 저는 유령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엉터리 이상주의자. 이런 세력은 역사에 가끔 나옵니다. 혹세 무민했죠. 저는 김부선 게이트, 그 다음에 살인자 생질 변호했던 이재명 씨 사건을 보면서, 그걸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뭔지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런 본성을 다 보고도 저런 주장하는 이재명 씨를 보게 되면 변호사 헛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엉터리 이상주의자. 그렇게 봅니다. 죽은 전두환과 산 이재명의 싸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